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 곳이 떠올라서. 브루스하우스입니다. 홍대 주차장 골목 시절의 브루스하우스. 지금 있어요. 지금 저 망원시장 큰 길에서 한강 자도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전에 이사 왔어요. 브루스하우스가 홍대에 있다가 저 거제도 가가지고선 거기서 한 10여 년 있다가 한 3년 전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브루스하우스 하면은 전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사설이 조금 있습니다. 수첩, 이게 정말 아끼는 수첩인데, 이게 탄조라는 공방에서 나온 수첩이에요. 이게 탄조 주인장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김재혁 씨라는 양반이 있어요. 제 후배인데 90년대 대학생이었어요. 그 김재혁 씨가 우리나라 초대 맥킨토시 동호회 회장이에요. 그 시절에 확 뛰어오더니 괜찮은 데가 생겼다는 거야. 브루스하우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브루스하우스를 저는 알게 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홍대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맥킨토시 동호회가 그 홍대 앞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브루스하우스랑은 참 인연이 정말 깊어요.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주인장이 허청이라고 홍대 미대를 나와갖고선 그림 그리면서 좌우전 90년대는 정말 유명했습니다. 방송 쪽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문화계 인사들이 정말 사랑했던 장소 중 하나가 브루스하우스였으니까요. 그 허청 주인이랑 허청 화백이랑 개인적으로 이제 단골이니까 친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틀어주는 곡도 있었고, 브루스하우스에서 제일 많이 들은 브루스 세 곡입니다. 첫 번째, 비비킹의 The Thrill Is Gone. 브루스 곡 중에서 가장 성공한 곡이 아닐까. 어마무시한 곡이죠. 69년에 발표가 돼서 70년에 비비킹에게 그래미상을 갖다 안겨준 곡인데, 컴플레이틀리 웰이라는 앨범이에요. 그 앨범에 수록해서 더 스릴 이즈 고온을 갖다가 발표했는데, 발표되기는 51년에 발표, 작곡이 되고 비비킹이 연주한 노래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어요. 제목을 갖다 모르시는 분들이 혹 있더라도 음악을 딱 들으면 이 곡 하실 만큼 아주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곡 중 하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81년 크루세이더스가 비비킹이랑 같이 연주한 앨범이 있는데, 로얄 필하모닉 크루세이더스가 협연을 하면서 게스트들 갖다가 붙였는데, 그 게스트 중 하나가 비비킹이었어요. 그래갖고서 연주했던 곡은 스릴 이즈 고온이고요. 전 그 버전을 갖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브루스를 얘기할 때 한 곡, 딱 한 곡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고전과 현대 블루스의 그 전통이 잘 조화된 이 곡을 갖다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비킹을 갖다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명이 킹 오브 블루스예요. 수도 없이 꼽혀야만 되는 브루스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브루스를 대중과 친밀하게 하는데 공헌을 했는가? 그러면 비비킹. 비비킹이란 이 비비킹이 미시시피 출신이에요. 미시시피 강의 목화농장에서부터 파생된 게 브루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브루스 그러면 그냥 델타 브루스, 뭐 이렇게 미시시피 브루스, 뭐 이렇게 얘기될 정도인데, 그 브루스 본고장인 동네에서 태어나서 성가대에서 음악을 시작해서 20대 때 DJ를 했었대요. 근데 그때 애칭이 블루스보이라는 별명을 가졌었대. 그래서 그 브루스보이 그 약자가 비비킹이라고 그러더라고. 음악은 들으면은 무조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가사도 참 그 매력적이에요. 스릴이 사라졌어요.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알잖아.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랑했던 여자인데 자기가 끌려다니면서 사랑했다가 어느 날 결단을 내렸어. 이제 안 만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고 나니까 인생의 스릴이 사라졌어. 설렘이 사라졌어. 그래서 스릴 이즈 고온이에요. 브루스하우스에서, 홍대 주차장 골목 브루스하우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브루스곡. 두 번째 곡은, 이 곡도 브루스하우스에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신청하는 곡이니까. 팀파넬리, 스티비 레이본, 앤 더블 트러블. 참 위대한 그 브루스맨입니다. 죽었어요. 90년에 비행기 사고, 헬기 사고로 공연장에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데이빗 보우이랑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데이빗 보우의 82년인가 3년 앨범 레스댄스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세션맨으로 참가해가지고 리드 기타를 스티비 레이번이 쳤죠. 그래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어서 몬트레 재즈 페스티벌에서 알버트 킹이랑 같이 공연을 했어요. 그걸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음악을 하네. 근데 데뷔는 83년에 했어요. 텍사스 플로드라고 텍사스 홍수 뭐 이 앨범으로 각광을 받았고 그 다음 84년에 Couldn't Stand the Weather 요 앨범을 냈는데 요 앨범에 수록된 곡이 바로 팀파넬리입니다. 좋은 곡이 많아요 이 앨범에도. 근데 브루스 처음 듣고 브루스 좀 제대로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입문할 때는 더 Thrill Is Gone 비비킹 거를 소개를 하는데 브루스를 갖다가 좀 좋은데 좀 깊이 좀 느껴볼 수 없을까? 그럴 때 제가 추천해 주는 곡 드릴 곡이 바로 팀파넬리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거 사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명곡인데 노래 내용은 팀파넬리가 뉴욕에 있는 출판사 옛날 그 엘피니몬이 나오기 전에는 음악이 어떻게 보급이 됐냐면 악보로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출판하던 그 출판 골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에 작곡가니 작사가니 다 모여 있고 근데 그 팀파넬리 골목에 애환을 노래했어요. 그렇다고 뭐 심각한 가사도 아니고 팀파넬리 골목에 내려가 봤어. 그곳은 더웠어. 그곳은 내가 본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이었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위스키와 와인과 진을 위해 살아. 이런 거예요. 대개 이 음악은 그냥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의 애환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곡인데 그래서 가사도 연주와 같이 즐기는 곡이다. 블루스라는 음악이 보컬도 중요하지만 기타가 상징이기 그래서 때문에 기타가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들으면서 Thrill Is Gone의 비비킹의 전매 특허와 같은 사운드 그리고 스티비 레이번의 팀파넬리의 또 그 사운드 그 뒤에 소개하실 그 뮤지션의 기타 음색도 그러니까 이 기타라는 악기가 가장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장르가 락이 아닌 거고 블루스다. 블루스지.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들한테 블루스라는 게 음악으로 그러니까 녹음돼서 들린 최초의 음악들이 다 기타 연주로 된 브루스였으니까 네. 그 초기 브루스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 전부 기타 하나로 다 부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스틸 기타예요. 쇠주 그러니까 이 금속줄에 그 아주 그 처연한 음색이야 어떤 의미에서 기타가 정말 사람 그 이 가슴을 이렇게 에이고 지나가죠. 어떤 브루스 곡이든. 세 번째 곡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업적으로 브루스 곡 중에서 가장 성공한 두 곡. 더 스릴 이즈 곤 그다음 한 곡. 스틸 갓 더 블루스. 게리 무어입니다. 야, 이거 소개하니까 또 가슴이 쿵쾅거리네. 90년에 발표된 건데 정말 90년대는 정말 어딜 가나 이게 흘러나왔어. 이거는 그냥 시작부터 기타로 그냥 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충격을 딱 받죠. 90년대 이 곡 때문에 참 많이 즐거웠습니다. 52년생이고 북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렇죠. 60년대, 70년대 브루스 락 밴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다가 틴 리지로 넘어오면서 그렇죠. 인기를 얻고 그래서 락 기타리스트구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90년에 게리 무어 이름으로 앨범이 나오고 곡이 터져 나오는데 스틸 갓 더 블루스 듣고서 다들 충격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연주가 다 있냐? 어떻게 이런 곡이 다 있냐? 게리 무어가 노래를 했는데 목소리도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려. 세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쉽게 부담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블루스 곡이 뭔가? 그러면 스틸 갓 더 블루스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노래는 브루스 하우스에서 강제로 들었어요.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만 듣고 싶은데 이래도 차오지간 들려 나오니까 근데 들어도 이거 또야 이러면서도 음악 시작되면 좋아 하고 듣는 노래. 저도 정확히 30년 전 93년도에 손님으로만 블루스하우스 나름 단골이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 한 3개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블루스하우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거기 안에 있는 CD에
접근성을 가지기 위해서도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저한테는 또 블루스 말고 또 오히려 거기서 재즈가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뭐 블루스 하우스라고 블루스만 트는 건 아니고 그 해박한 음악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려주셨었죠. 지금도 뭐 가면 들었고. 예. 우리 이렇게 옛날 그 축음기 있잖아요. 수도 없이 봤는데 저는 그 축음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허청 화백 때문에 그 브루스하우스 주인 때문에 어느 날 저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대요. 며칠 안 보이길래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저거 구해왔다고 축음기를 3대를 갖고 왔어. 그래갖고 하나 올려놓고 구한 그 SP판 그게 나비래 또 이 바늘이요. 그건 여기서 못 구해갖고 또 거기가 갖고서는 구해야 된다네. 잔뜩 사왔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들려줘갖고 그 축음기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를 음악을 갖다 들어본 게 브루스 하우스에서 했어. 정말 음악 애호가거든요. 스틸 갓 더 블루스는 사실 할 말이 무진장 많은데 음악도 가사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브루지함, 그 우울함. 예전에는 내 마음을 주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어렵게 알았어요. 지불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사랑에 빠지는 게 쉬웠어요. 그런데 어렵게 알았어요. 그게 고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걸.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이 스틸 갓 더 블루스는 2013년도에 에릭 클랩튼이 리메이크한 버전도 굉장히 그렇죠. 좋죠. 예. 올드 삭스라는 앨범에서 에릭 클랩튼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된 지금은 한참 됐지만 에릭 클랩튼이 이거를 리메이크할 때는 게리 무어가 사망한 지 한 2년 그렇죠. 정도 후로 알고 있는데 2011년에 예. 졸했습니다. 그 게리 무어의 곡을 혹자들은 블루스의 진짜 찐팬들은 이거는 뭐 게리 무어가 블루스 하는 거 이렇게 쳐주지 않는 쪽도 있었는데 에릭 클랩튼이 이거를 탁 리메이크 했을 때 게리 무어와는 또 다른 감성으로 보다 나이가 좀 지긋하게 있는 에릭 클랩튼의 목소리로 듣는 스틸 갓 더 블루스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앨범 타이틀도 스틸 갓 더 블루스예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게리 무어예요. 기타를 치고 있는데 옆에 사진이 걸려 있어요. 지미 앤드릭스야. 네. 지미 앤드릭스가 42년생이에요. 그리고 게리 무어는 5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게리 무어가 그냥 지미 앤드릭스 기타 소리를 듣고선 기타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마샬 기타 앰프가 있고 네. 그 처음에 탁 튕겨 나오는 기타 한 5, 6초. 네. 이렇게 오늘은 아주 쉬운 들으면 정말 그 쉽게 다가오는 볼스곡 3곡을 소개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